자, 문제 81번 실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의 테이블 구조와 같이 구조의 출력 결과, 이 테이블 구조와 출력 결과를 참조하여 스칼라 서브 쿼리로 출력 결과를 조회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테이블 구조를 우리가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employee라는 테이블, department라는 테이블, 그리고 job이라는 테이블이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출력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총 3개의 테이블이에요. 사원 테이블, 부서 테이블, 그다음에 직무 테이블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스칼라 서브 쿼리라고 하는 건 어느 절에다가 셀렉트 절에서 서브 쿼리를 쓸 때 여기다가 쓰는 서브 쿼리를 우리가 스칼라 서브 쿼리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만들어 볼 건데 결론은 이제 뭘 해보고 싶은 거냐면 여기 출력 결과에 사원 번호랑 직원명은 인플로이 테이블에 존재하는 데이터고 부서명은 디파트먼트 테이블에만 있어요. 직급명은 그렇죠. 잡이 직급이었네요. 직급명은 잡 테이블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테이블 조회만으로는 조회가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인플로이 테이블에서 얘는 디파트먼트 테이블에서 그리고 직급은 잡 테이블에서 조회를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서브 쿼리를 이용하면 조회를 한꺼번에 같이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요걸 한번 해보는데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조건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는 거예요. 인플로이 테이블에 보면 이 사원 테이블에 해당 사원이 어떤 부서인지 알려주는 속성은 디파트먼트 코드예요. 부서 코드가 있습니다. 이 부서 코드를 바탕으로 해서 부서 테이블에 부서 아이디를 참조하면 해당 사원이 어느 부서인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부서 번호가 100번이다. 그러면 그 100번을 찾아가서 부서 테이블에서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100번으로 조회하면 디파트먼트 타이틀, 부서명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렇게 참조를 해서 디파트먼트 타이틀을 부서명으로 조회하고 싶은 거고 또 사원 테이블에 보시면 잡 코드라고 있어요. 잡 코드를 가지고 잡 테이블에 가서 잡 코드 속성을 참조하면 이 해당 사원이 가진 직급이 뭔지 잡 네임으로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각각의 컬럼이 이렇게 참조가 된다, 연결이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해서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VS 코드로 와서 우리가 어제 실습하던 좋은 계정을 볼까요? 좋은 계정에 이 덤프를 넣어놨는데 우리가 지금 할 실습 데이터는 한글로 되어 있는 테이블을 볼 거예요. 지금 보시면 좋은 계정으로 접속해서 실습을 진행할 거고 여기에서 인플로이 S가 빠져 있는 인플로이 그다음에 디파트먼트 그리고 잡 요 테이블을 접근해서 우리가 사용할 겁니다. 자, 이걸 참조하고 계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전에 작성하던 좋은.sql 요 파일에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81번이죠. 81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81번 문제 작성해 놓고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데이터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인플로이 테이블이랑 디파트먼트 테이블을 다 한 번씩 조회해 볼게요. 물론 잡 테이블까지 조회를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사원 테이블에는 뭐 EMP ID 사원 번호, EMP 네임 사원명, EMP 넘버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이메일, 핸드폰 번호, 그다음에 부서 코드, 그다음에 직급 코드 이렇게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면 EMP ID가 사원 번호가 되겠고요. 그리고 DPT 코드가 부서 코드가 되겠고, 그리고 잡 코드가 직급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의 속성들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포인트가 디파트먼트 코드, 부서 코드와 잡 코드, 직급 코드를 사용해서 디파트먼트 테이블, 잡 테이블에 조건을 매칭을 해서 사원의 이름과 부서 이름, 그다음에 직급 이름을 같이 조회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칼라 서브 쿼리. 자, 먼저 여기서 우리는 인플로이 테이블을 조회를 해줄 거고, 이때 이 테이블 뒤에다가 별칭을 하나 부여해 주세요. 2라고 부여해 주고, 그러면 얘를 바탕으로 사원 번호, 사원 이름, 까지 한번 먼저 조회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원 번호랑 직원명만 조회가 되는데, 여기서 추가로 우리가 뒤에 붙여서 조회하고 싶은 게 뭐예요? 얘를 좀 내려놓겠습니다. 사원 번호, 직원명, 부서명, 직급명까지 조회해 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서브 쿼리를 만들어서 디파트먼트 from의 디파트먼트에다가 디파트먼트 타이틀을 조회해서 부서명을 가져올 거예요. 근데 이때 모든 부서 정보 테이블, 부서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를 조회하는 게 아니라 해당 사원의 부서 코드와 일치하는 부서명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디파트먼트는 별칭 D, 앞글자를 따서 D라고 주고, 디파트먼트의 DPT ID랑 일치하는 이 부서명을 조회하면 되겠습니다. 직급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인플로이 테이블의 잡 코드와 잡 테이블의 잡 코드가 일치하는, 즉 해당 사원의 직급만 조건을 부여해서 조회해주면 되겠습니다. DPT ID가 없고 DPT ID 이게 맞고, 인플로이에는 DPT 코드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당 사원들의 부서명, 직급명을 같이
어떤 사원이 어떤 부서에 소속되어 있고 어떤 직급인지를 함께 조회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한번 작성해 보시고 조회 결과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걸 확인하고 싶은 거죠. 선동일이 총무부의 대표 직급, 그다음에 송은이가 해외 영업 2부의 차장, 이렇게 직원들의 부서와 직급을 같이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실습해보고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네. 조퇴예요? 네, 조퇴 하시면 돼요. 네. 아니요, 상관없어요. 네, 좀 구분을 지어주려고 소문자로 쓴 것뿐이에요. 네, 네, 여러 글자로 써도 돼요. 네. 근데 저 별칭을 준 이유는 테이블 명이 길기 때문에 긴 걸 또 안 쓰려고 줄여서 쓴 거예요. 아코 형님, 좋대. 네, 네. 그래요? 조언으로 접속 안 돼요?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따라라. 또 인바운드 규칙. 윈도우 방화벽 어떻게 할 수 있지? 고급 설정? 인바운드 규칙? 오라클 있나? 내거 접속되네 그러면. 그러면 그쵸? 어
저기 먹어. 자, 다 돌아오셨나요?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겠고,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82번 예시의 테이블 구조와 출력 결과를 참고하여 인라인 뷰를 이용하여 부서별로 최고 급여를 받는 직원을 조회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 뭔가 문장이 매끄럽진 않은데. 일단 인라인 뷰는 어디다가 쓰는 서브 쿼리다? 인라인 뷰는 프롬절에다가 쓰는 거죠. 프롬절에 쓰는 서브 쿼리 인라인 뷰 형태를 사용해서 문제 조건을 한번 볼게요. 부서별로라고 했어요. 부서별. 그럼 이때 이 부서별이라고 붙게 되면 얘가 이제 뭐에 대한 기준이냐면 그룹 조건을 주는 그룹 기준의 단서가 돼요. 별 앞에 있는 이 부서가 우리가 뒤에 그룹 바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부서별로 이제 최고 급여를 구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부서를 알 수 있는 단서는 DPT 부서 코드 있죠? DPT 코드. 얘로 조건을 줘서 부서별로 우리가 묶어서 그룹 함수, 최고 급여를 구하려면 그룹 함수 중에 맥스 함수를 줘야 우리가 셀러리 컬럼으로 같은 부서인 사람들 중에서 급여가 제일 높은 사람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인사관리부에는 전지현이라는 사원의 급여가 제일 높은 급여, 그죠? 366만 원 이렇게 되겠고, 뭐 총무부에는 800만 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조회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갖는 의미는 뭐예요? 부서별로 최고 급여를 갖는 사원이 누구고, 그리고 그 최고 급여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같이 조회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거에 대한 서브 쿼리를 인라인 뷰를 사용해서 from절의 서브 쿼리를 사용해서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일단 사원을 조회를 해보세요. 사원을 조회를 하고 얘를 부서별로 그룹을 주지 말고 그냥 전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해서 조회해 보겠습니다. 그때 맥스 함수로 급여를 구하면 얘가 이제 최고 급여가 되는데 이때 그룹 기준을 부여를 해서 조회를 해보면 구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룹 기준 안 주고 맥스를 쓴다 이렇게 쓴다 그러면 사원들 전체에서 급여를 제일 많이 받는 그쵸? 최고 급여를 구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하면 전체 사원들 중에 가장 급여가 높은 사원의 급여를 구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렇게 부서 코드하고 함께 조회하기 위해서 그룹 바이로 그룹 기준을 지정해서 부서별로 이제 최고 급여를 조회해 보면 이렇게 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서 코드와 최고 급여 이렇게 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단계는 이렇게 해보자라는 거죠. 부서별로 최고 급여를 조회를 해보자. 그러면 이때 뭐 맥스, 민, 에버리지까지 써보면 최고, 최저, 평균까지 다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회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여기다가 앞에 부서 코드랑 사원 이름, EMP 네임이랑 이렇게 같이 조회하면 되는 게 아니냐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룹 기준을 DPT 코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그때 컬럼에다가 작성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 그룹 기준을 부여한 컬럼하고 그룹 함수들만 출력 컬럼에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EMP 네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룹 기준에 존재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룹 바이 표현식에서 사용할 수 없는 컬럼입니다. 부서별로 그룹을 줬기 때문에 얘를 여기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데이터가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뭐를 기준으로 부서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그룹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면 그 해당 부서가 어떤 부서 코드인지를 이렇게 나열을 해주고 그 부서들 중에서 최고 급여가 누구고 최저 급여가 어떤 값인지를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네임을 같이 출력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볼 수가 있어요? 요거에 대한 조회 결과 자체를 from 절에다가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추가로 우리가 뭐를 사원 테이블과 부서 테이블을 함께 다 조회를 해가지고 사원 이름 그다음에 부서 이름까지 같이 조회를 넣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2단계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부서별로 최고 급여를 받는 최고 급여 부서별 최고 급여 조회 결과를 서브 쿼리로 인라인 뷰로 적용을 해서 이어서 작성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이에요. 우리가 조회하고 싶은 사실 지금의 결과는 뭐냐면 인플로이 테이블에서 사원 번호랑 사원 이름이랑 급여랑 이런 것들을 조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랑 이 중에서 부서별로 최고 급여를 받는 사원을 조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되셨나요? 네, 그렇게 하고 또 뭐예요? 부서 이름까지도 같이 조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부서 이름은 DPT 타이틀. 근데 지금 여기서 부서명 같은 경우만 해도 인플로이 테이블에 없고 부서 테이블에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디파트먼트 테이블도 같이 조회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조회하게 되면 부서 테이블과 사원 테이블이 이제 곱해지게 돼요. 선동일 사원이 인사관리부로 조건이 성립이 돼서 그 매칭되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선동일하고 부서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 뭐 10건이 있으면 10건이랑 곱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어떻게 돼요? 선동일은 사실 한 명인데 부서 테이블에 부서가 10개가 있으니까 그 10개를 가지고 해서 다 출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걸러내려 그러면 조건을 줘야 됩니다. 사원 테이블의 부서 코드와 부서 테이블의 부서 아이디, 부서 코드가 일치하는 경우로만 조회가 되게끔 해줘야 됩니다. 사실 이게 조인이라는 개념인데 이 조인 개념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추가로 어떤 정보? 앞에서 미리 구해놓은 부서별 최고 급여에 대한 조회 결과를 같이 가져와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방금 1단계에서 했었던 요 쿼리를 지금 이 쿼리 두 번째 단계에서 쓰는 이 쿼리 안에서 서브 쿼리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 1단계에서 쓴 거를 여기다 가져와 보세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1단계에서 했었던 이 최고 급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최고 급여에 대한 값이랑 조회하려고 하는 사원의 급여랑 일치하는 경우만 또 조회를 해야 되겠죠. 모두 다 조회가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조회를 하면 또 역시 이렇게 나온 조회 결과랑 얘랑 곱해진 데이터 크기만큼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선동일이 또 막 여러 개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제 조건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인플로이 테이블의 급여랑 지금 인라인 뷰로 사용한 서브 쿼리 조회 결과의 최대값, 최고 급여, 예, 최고 급여를 요거를 영어로 쓸게요. 맥스 셀러리, 민 셀러리, 영어로 별칭을 주고 얘의 맥스 셀러리랑 일치하도록 조회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의 최고 급여를 받는 케이스에서만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거를 이제 컬럼에서 같이 출력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조회해 보면 부서별 최고 급여를 받는 사원의 정보를 쭉 이렇게 조회해 볼 수가 있겠어요. 사실 지금 딱 어떤 사원이 최고 급여 받는지는 매칭이 되는데 뒤에 최저급여랑 평균급여는 사실 지금 이 사원과는 무관한 정보가 되긴 하는데 같이 조회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건 자체는 이 최고급여가 해당 사원의 급여랑 일치하는 조건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전지현이라는 사원이 최고급여를 받고
그 급여가 지금 366만 원이 되는 거죠. 인사관리 부서에서 전지현이 제일 많이 받고, 그다음에 이중석, 대부콘, 정중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어요. 자, 되셨나요? 요거 이해되세요? 네. 소문자 붙인 거는요. 우리가 인플로이라는 테이블,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라는 테이블을 쓰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다른 곳에 가져가서 이게 인플로이 테이블의 부서 코드인지 디파트먼트의 부서 코드인지를 명시해주기 위해서 얘를 붙여서 쓸 거예요. 사실 이 별칭을 부여를 안 하면 이 테이블 자체를 가지고 여기다가 써야 되거든요. department.dept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별칭 붙인 거 대신에 이런 식으로 써야 되고, 여기 서브 쿼리 쓴 것도 사실 t라고 별칭을 저희가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 별칭 쓴 거 대신에 이렇게 또 써버릴 수는 없겠죠. 코드가 너무 복잡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만 봐도 이 인플로이 테이블 이름이 기니까 훨씬 더 코드가 길어지죠.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축약해서 쓰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앞글자를 딴 별칭을 붙여놓은 거예요. 네. 사실 위에 컬럼에 대해서 얘도 우리가 별칭을 지금 붙인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AS 붙이면 별칭을 부여할 수가 있고 얘는 생략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테이블에 대해서도 가능한 거예요. 얘도 여기다가 AS 붙여서 별칭을 줄 수가 있는데 생략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얘를 소문자 한 글자로 쓴 목적은 얘를 간결하게 쓰기 위함입니다. 디파트먼트의 D, 인플로이의 E 요것만 써도 우리가 어떤 테이블인지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써주면 훨씬 더 간결하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네. 네. 안 붙이는 게 원칙이에요. 네, 테이블명 자체에는. 되셨나요?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83번. 예시의 테이블 구조와 출력 결과를 참고하여 중첩 서브 쿼리를 이용하여 직원명이 이태림인 사원과 같은 부서의 직원을 조회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 자, 우리가 이렇게 해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이태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동료들, 같은 부서의 동료들은 누구인가를 쭉 조회해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고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건을 분석을 해보면 직원명이 이태림인, 모모인이 우리가 조건이 된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사원과 같은 부서에 요거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조회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조건 요것만 잘 지켜주면 될 것 같고, 사원번호, 직원명, 이메일, 전화번호를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부서라는 게 결국은 조건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만들 때 where절에서 DEPT 코드가 부서 코드인데 이태림의 부서 코드를 먼저 알아내야 되는 거죠. 이태림의 부서 코드를 알아내서 그걸 조건으로 부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where절에서 이렇게 서브 쿼리를 우리가 작성을 해서 여기에서 뭐를 조회해 와요? 부서 코드를 조회해 오는데 이때 조건이 뭐다? 사원의 이름이 뭐인 경우? 이태림인 경우를 조회를 하면 이태림의 부서 코드를 알 수가 있죠. 그럼 이태림의 부서 코드가 예를 들어서 뭐 20이다. 그러면 그 부서 코드에 해당하는 20에 해당하는 사원들을 쭉 조회를 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하면
같은 부서의 동료를 조회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83번) 자, 그러면 방금 한 것처럼 해보면 되겠죠? 일단 조회해야 될 것들을 테이블 먼저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사원 번호, 직원명, 이메일, 전화번호, 이때 부서 코드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태림이라는 사원의 부서 코드를 조회를 해서 그 부서 코드랑 같은 부서 코드를 가진 사원들이 같은 부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현돈, 장쯔위, 대림 이렇게 해서 쭉 나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 부서가 어떤 부서냐까지도 조회해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뭐 하나를 더 추가해 볼게요. 서브 쿼리를. 여기에 부서명을 조회를 같이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기술지원부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이태림이라는 사원의 부서 코드를 알아내서 이걸 조건으로 조회를 하고, 그리고 또 여기다가도 해당 사원의 사원 부서 코드랑 일치하는 부서명까지 출력해주면, 그쵸, 각각 기술지원부라고 하는 것까지도 출력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나요? 네,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러면 결과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태림과 같은 부서에 있는 기술지원부의 3명 이렇게 조회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4번 테이블 인플로이와 디파트먼트의 DPT 코드와 DPT ID 속성이 일치하는 행이 존재하는 경우 테이블 디파트먼트의 데이터를 조회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인플로이를 조회를 해보면 인플로이 조회한 게 아마 여기 위에 있을 텐데 사원 테이블을 조회를 해보면 이 사원 테이블에 DPT 코드 부서 번호가 있죠. 부서 코드가 있는데 이 부서 코드에 쭉 내려가서 보면 부서 코드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얘네들은 뭐예요? 대기 발령인 거죠. 뭔가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지금 약간 간당간당한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부서가 없어. 부서가 없으면 뭐예요? 뭐가 됐든 어쨌든 안 좋은 거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부서가 없는 애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사원 테이블, 인플로이 테이블에 DPT 코드랑 부서 테이블에 DPT ID 얘네가 이제 사원 테이블 측에서 어떤 애들은 이 DPT 코드 자체의 값이 널인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널인 애들은 결과적으로 얘랑 매칭을 해보려고 해도 조건이 매칭되는 경우가 안 생기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그거 외에도 만약에 이 사원 테이블 중에 부서 코드가 뭐 예를 들어서 D1부터 D6까지 있다. 실제 사원들의 부서 코드가. 근데 실제 부서를 뭐가 개설해 놓은 부서는 실제 존재하는 부서 자체는 D1부터 D9까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사원들이 소속하는 부서는 D1부터 D6까지만 있는데 실제 부서는 D9까지 존재한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D7, D8, D9 부서는 소속된 사원이 없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사원 테이블의 DPT 코드와 부서 테이블의 DPT ID 이 부서 코드가 일치하는 행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부서 테이블의 데이터를 조회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의미는 뭐예요? 사원이 있는 부서만 조회해보세요 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어떤 부서는 그냥 그 안에 직원이 존재하지 않는 부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요 문제 자체는 뭐예요? 사원이 존재하는 사원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들만 조회를 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출력 결과를 보면 인사관리부, 뭐 회계관리부, 영업 1부, 해외 영업 2부, 기술지원부, 총무부만 사원을 갖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요걸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쿼리를 사용해서 요 의미를 우리가 조회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뭐 기술적인 이 개념, 서브 쿼리, 조인 이걸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조회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원 테이블에 존재하는 부서 코드만 포함하는 부서를 조회하시오인데 결론은 뭐예요? 사원이 존재하는 부서를 조회해봐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먼저 해야 될 건 뭔가? 사원을 조회를 했어. 근데 어떤 애들은 부서 코드가 널이야. 그쵸? 그러면 이 널인 애들을 제외를 하고 어떤 애들은 다른 애들은 부서를 갖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음. 근데 이 부서 코드가 여러 개로 이렇게 겹쳐 있을 수가 있겠죠? 1번 사원, 2번 사원 이렇게 쭉 있으면 같은 부서에 있는 사원들은
이 부서 코드가 중복돼서 겹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부서가 없는 애들 제외하고 그 다음에 조회한 이 부서 코드들 중에서 중복이 되는 거를 처리하고 조회를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중복 없이 조회할 때는 distinct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면 이 부서 코드를 중복 없이 하나로 나오는 것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회 결과를 우리가 서브 쿼리로 해서 얘를 서브 쿼리로 해서 메인 쿼리 부서 테이블을 조회하는 쿼리의 조건으로 넣어주게 되면 이 실제 사원 테이블에 존재하는 부서들만 가지고 부서 테이블에서 조회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뭐예요? 부서가 없는 사원 제외하고 나머지 사원들의 부서 코드를 중복 없이 조회를 해본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서브 쿼리로 사용을 해서 얘를 서브 쿼리로 만들어서 부서 테이블을 조회하는 조건으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조금 보기 쉽게 쓰면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자, 되셨나요? 네. 그러면 지금 조회해본 결과를 보면 사원이 존재하는 부서들만 조회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여기에다가 요 결과를 부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을 한번 해보면 부서 번호 그러면 D1, D2, D5, D6, D8, D9 요 부서들만 실제로 사원이 존재하는 부서들인 거죠. 이때 이제 서브 쿼리를 쓸 때 요 결과가 여러 건이잖아요. 그렇죠? 다중행 조회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in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요 결과랑 일치하는 부서 테이블에 부서 번호가 있는 결과만 조회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해보는데 우리가 앞에서 요 서브 쿼리를 할 때 다중행 연산 같은 경우에 지금처럼 이렇게 in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서브 쿼리를 쓸 수도 있는데
추가로 또 뭘 할 수가 있냐면 exist라고 하는 연산을 써볼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얘를 사용하면 우리가 이렇게 조회한 결과가 사원 테이블에 있는 이 부서 아이디가 존재하는 부서 테이블의 데이터를 조회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같은 결과를 만들게 돼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 건데 여기까지 한번 복사를 하고요. 어쨌든 조회 출력 컬럼은 똑같으니까 복사를 해서 이렇게 쓴 다음에 조건을 바꿔주겠습니다. 여기다가 exist라고 쓰고 디파트먼트를 D로 별칭을 주고요. 이 안에 우리가 아까 사원 조회한 거 있죠? 부서 테이블에 있는 부서 코드와 사원 테이블에 있는 사원 코드가 일치하는 조건에 존재하는 데이터만 조회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회하면 역시 같은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정렬해 보면 이제 총 어떤 부서만 있어요? 사원이 존재하는 부서는 D1, D2, D5, D6, D8, D9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85번 테이블 인플로이와 디파트먼트의 DPT 코드와 DPT ID 속성이 일치한 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앞에서는 뭐였어요? 존재하는 경우였죠. 이번에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예요. 인플로이가 가진 부서 코드, 사원의 부서 코드랑 디파트먼트, 부서가 갖고 있는 부서 코드, 얘네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얘가 의미적으로 갖는 건 뭐예요? 사원이 없는 부서를 찾고 싶은 거죠, 이번에는. 이해되세요? 사원 테이블에서 조회를 해보니까 D1부터 D6까지 사원들이 갖고 있는 부서 코드가 있었다. 근데 실제로는 부서에는 이건 예시예요. 실제 데이터하고는 좀 다릅니다. 실제는 D1부터 D9까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D7, D8, D9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죠. 맞나요? 사원 테이블에는 D6까지 있고 부서 테이블에는 D9까지 있는데 그럼 D1부터 D6는 일치하는 경우인 거고 D7, 8, 9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그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조회해라 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다? 사원이 없는 부서를 조회를 해봐라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조회 결과를 보면 실제로 D3, 4, 7 얘네들 마케팅부, 국내 영업부, 해외 영업 3부는 실제로 지금 사원이 소속되지 않은 부서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사실 방금 앞에 84번에서 했던 거에
반대가 되는 집합인 거죠. 맞나요? 그렇죠. 앞에서는 사원이 있는 부서였고 지금은 사원이 없는 부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85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5번은 앞에 84번에서 사원이 존재하는 부서를 구했는데 이번엔 사원이 존재하지 않는 부서를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똑같이 다 쓸 필요가 없고 앞에 조건을 작성했던 코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키워드 하나만 딱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84번의 코드를 가져와서 먼저 첫 번째 방법 서브 쿼리에서 여기까지의 코드를 보면 얘가 실제로 사원 테이블에서 이 사원들의 부서 코드를 간추려 놓은 거죠. 그렇죠? 그럼 얘가 실제로는 사원이 있는 부서 요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결과가 D1, D2, D5, D6, D8, D9예요. 요게 뭐예요? 사원이 존재하는 부서 코드들입니다. 그거랑 부서 테이블의 DPT 코드가 일치하는 경우로 in 키워드를 우리가 썼는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부정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not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앞에 우리가 결과 D1, D2, D5, D6, D8, D9 이거랑 일치하지 않는 나머지 D3, D4, D7에 대한 것만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앞에서 작성했던 거에 반대 not 키워드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해본 방법과 exist 키워드를 가지고 구해본 방법 얘도 역시 마찬가지가 돼요. 여기다가 not만 붙이면 결과가 반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실행해 보면 마케팅부, 국내 영업부, 해외 영업 3부 D3, 4, 7 요 부서는 지금 사원이 없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해되시나요? 그쵸? 서로 배타적인 관계다, 반대 집합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not만 붙여주면 손쉽게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86번 테이블 인플로이의 DPT 코드가 D1인 부서의 최대 급여보다 더 큰 급여를 받는 사원을 조회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 뭐예요? 볼게요. 조건을 분석해 보면 부서가 D1인 부서, 그렇죠? D1인 부서가 어떤 부서가 있겠죠. 그 부서의 최대 급여를 우선 구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얘 최대 급여가 D1 부서의 최대 급여가 뭐 400만 원이다. 400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이것보다 더 큰 급여를 받는 사원을 조회해 보고 싶으면 서브 쿼리를 사용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조회 조건을 주는데 급여 컬럼이 뭐보다 더 크면 돼요? D1 부서의 최대 급여를 받는 사원보다 더 크면 돼요. 그럼 여기서 D1 부서의 최대 급여를 받는 사원의 급여를 서브 쿼리로 구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샐러리를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최대 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샐러리를 인플로이 테이블에서 DPT 코드가 D1이어야 되고 그리고 뭐 그룹 기준을 그렇죠? 부서를 기준으로 해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서별로 최대 급여를 구하는데 맥스를 구하는데 그 중에서도 부서가 D1인 부서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하나 우리가 점검해 볼 것은 얘가 이 외열절 조건이 이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지정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그룹 바이에 대한 그룹 조건으로 해서 지정을 해야 될 것인가 요거를 한번 고민해 보고 실습을 하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서브 쿼리 실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해보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부서 코드가 D1인 사원의 최대 급여를 구해보고, 그럼 얘로 구했어. 얘로 구한 결과가 D1 최대 급여라고 생각할게요. D1 최대 급여가 보다 큰 사원의 급여가 D1 최대 급여보다 큰 사원을 조회해 보세요. 그럼 이런 거예요. 이 1번으로 최대 급여를 구하는 쿼리가 있겠고 2번으로 급여가 D1 최대 급여보다 큰 사원을 조회한다 그러면 여기에 이 조건을 그 최대 급여가 보다 더 크도록 조건을 부여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나온 이 결과값이 예를 들어서 x라고 할 때 최대 급여가 x라고 할 때 이 x보다 큰 급여를 조건으로 해서 구하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그냥 이 구한 x 값을 여기다가 넣고 비교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쿼리 자체를 그냥 여기다가 서브 쿼리로 넣어주면 한 쿼리로 해서 서브 쿼리로 해서 한 번에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 단계별로 한번 해보세요. 일단 부서 코드가 D1인 사원의 최대 급여 구하고 그 최대 급여가 뭐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다가 100만 원을 직접 하드 코딩해서 써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앞에서 쓴 쿼리를 그대로 들고 그 100만 원 대신에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그러면 서브 쿼리가 적용이 되겠죠. 음.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갈게요.
왜 보셨나요? 최대 급여 구하고 최대 급여보다 큰 사원 구해보세요. 근데 조금 잔인하지 않나? 부서별로 이제 이 원이 다른 부서보다 급여가 낮다라는 걸 지금 찾고 있는 거잖아. 조금 잔인할 수 있지만 한번 해보세요. 자, 부서 코드가 D1인 사원의 최대 급여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우리 셀렉트 맥스 셀러리 하면 최대 급여 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from employee where dpt 코드 D1. 그러면 D1 부서의 급여 최대 366만 원이 되겠고, 이거를 366만 원 구호해 본 거를 가져와서 우리가 적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급여가 D1의 최대 급여보다 큰 사원, 얘네들을 정보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조회해 보도록 할게요. employee E DPT 디파트먼트 D 하고 조회해 볼 거는 EMP ID 사원 번호 .emp name 직원명 그리고 D 부서 번호 서명 하고 이제 급여를 구해보면 되겠죠. 2점 셀러리 급여를 구하는데 조건이 뭐다? 급여가 아까 위에서 먼저 구한 D1 부서의 최대 급여 조회해 보니까 366만 원이 나오죠. 366만 원을 요걸 가져와서 여기다가 한번 써보자라는 거죠. 되셨나요? 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 366만 원 자리에 1번 쿼리를 대입해주면 그러면 서브 쿼리 적용이 가능한 거죠. 자, 2번을 그대로 복사를 해. 그리고 366만 원 이 자리에다가 괄호를 넣어서 여기에 1번에서 구한 366만 원을 구하게 해준 쿼리를 여기다가 넣어주자라는 거죠. 그러면 서브 쿼리 적용이 가능하겠죠? 음. 천천히 한번 작성해 보세요.
자, 1번 쿼리 쓴 게 이거고, 그다음에 2번 이렇게 쓴 건데, 여기서 나온 결과 있죠? 결과를 그냥 여기다 써버린 거예요. 근데 이 결과 대신에 이 위치에다가 서브 쿼리를 가져와서 써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적용이 되겠죠? 음. 자, 되셨나요? 안 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코드를 짤 수 있으면 좋지만 이게 한 번에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1번 최대 급여 구해보고, 최대 D1 부서의 최대 급여보다 큰 사원 구해보고, 그러면 거기 이 D1 최대 급여가 366만 원인 거 알았잖아요. 그걸 구하게 해준 쿼리가 얘니까 얘를 여기다가 갖다가 대입을 해버리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얘를 돌려보면 결과가 뭐가 나와요? 이렇게 D1 부서의 최대급여 366만 원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음, 이렇게 조회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87번 테이블 86번을 다른 버전으로 한번 다른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냐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에 자,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적용한 방법을 어 우리는 최대 급여를 구해서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겠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올 다중행 쿼리 연산을 통해서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에 했던 이 세 번째 코드를 복사해 와서 여기다가 써보는데, 지금 이거 자체는 뭐예요? 여기서 최대값을 구했잖아요. 최대값을 구한 거랑 366만 원보다 큰 급여를 받는 사원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최대값을 구하지 않고 그냥 D1 부서의 모든 사원을 구해보세요. D1 부서의 모든 사원을 구하고 이 모든 사원들 전부랑 다른 사원들이랑 비교를 하는데 D1 부서의 모든 사원들보다 전부 다 큰 경우를 구해보고 싶어요. 그럴 때 이렇게 올 연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의 사실상의 내용은 인플로이 전체 데이터가 되겠고, 직원이 23명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D1 부서의 데이터가 요게 되겠죠. 그러면 D1 부서에 5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D1 부서의 급여 200만 원, 20, 100, 1000만, 10, 350만 원, 170만 원, 366만 원, 240만 원. 이렇게 5명의 직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거랑 모든 사원들의 급여랑 다 비교를 해요.
다 비교를 했을 때 D1 부서에 있는 사원들의 급여들 전체보다 다 큰 경우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뭐랑 똑같아요? 이 D1의 사실 급여가 제일 높은 사람 366만 원인 사람 이 대표랑 비교한 결과랑 똑같죠. 이해되세요? 자,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 강의실에 20분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20분 하고 옆반에 40명이 있어요. 옆반에 40명 영상반 하고 맞짱을 떠요. 그러면 우리 20명이 한 명씩 다 가가지고 40명이랑 맞짱을 떠서 누가 더 제일 센지 가려내는 거랑 그냥 그러지 말고 우리 반에서 다 싸워. 그래서 1장 뽑아. 1장만 가서 옆반이랑 맞짱을 뜨는 거랑 결국 그 최종 1장이 누군지는 대표를 1장을 뽑아가서 싸우는 거랑 똑같은 결과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자, 여기 지금 급여가 200, 350, 170, 366만 원, 240만 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랑 다른 사람들의 요 급여랑 비교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요 사원의 급여가 뭐 500이다. 그러면 이 500의 급여가 얘랑 비교했을 때도 커야 되고 얘랑 비교했을 때 커야 되고 얘랑 다 비교했을 때 다 커야 모든 값이랑 다 비교했을 때 다 커야 조건이 성립하게 해주는 연산이 이 올이라는 연산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사실 이 크기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 비교하는 거는 이 오른쪽에 있는 D1 부서의 급여의 집합 요 안에서 급여가 제일 큰 애 한 명만 뽑아가지고 그걸 뽑아가지고 그 한 명하고 비교하는 거랑 결론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한 방법은 그 한 명만 뽑은 거예요. 최대 급여를 받는 사람 뽑아서 그 급여랑 비교를 한 거고 요렇게 해서 전부 다 맥스가 아니라 모든 D1 부서의 모든 사원의 급여랑 다 비교했을 때 다 큰 경우를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도 올 연산으로도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87번. 이번에는 반대예요. 자, 디파트먼트 코드가 D9, D9인 부서의 최저 급여보다 더 큰 급여를 받는 사원을 조회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 그럼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부서 번호가 D9인 모든 직원들의 급여와 비교했을 때 단 한 명이라도 그 직원의 급여보다 더 큰 급여를 받는 사원을 조회하시오. 이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직원들이 전부 다 있을 때 D9 부서의 사원들이 있겠죠. 이 D9 부서의 사원들과 비교했을 때 뭐 어떤 사원은 200, 어떤 사원은 170, 어떤 사원은 500 이렇게 급여가 있겠습니다. 이 세 명 중에 단 한 명이랑만 비교해 봐도 더 크기만 하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의미가 뭐예요? 이 D9 부서의 최저급여를 받는 사원을 뽑아서 그 사람이랑 비교해서 크면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구해 보세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87번인가요? 87번. 그럼 얘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위에서 한 것처럼 이번엔 최저급여를 구하여 비교. 최대가 맞나? 최고가 맞나? 자, 최저급여를 구하여 비교. 그럼 첫 번째 부서 코드가 D9인 사원의 최저급여를 사원들의 중 최저급여. 이렇게 구해보고 그다음에 이 급여보다 최저급여보다 큰 사원을 구하면 되는 거죠. 아까 출력은 하나씩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이 뭐예요? 일단은 두 회사가 두 테이블이 일치하는 조건을 주고 사원의 급여랑 최저급여 구한 거랑 얘를 가져와서 서브 쿼리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D9 부서에서 급여를 제일 적게 받는 사람보다 어, 더 급여가 큰 사원들을 조회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가 되나? 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D9 부서에 어, 급여들이 있을 때 이 중에서 최저급여를 받는 사원보다
더 큰 급여를 받는 사원을 구하는 거거든요. 어, 그럼 사실 이제 이런 거예요. 어, 내가 저쪽 반으로 넘어가서 저기 옆에 반 있는 40명하고 다 이제 맞짱을 떠요. 싸웠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만이라도 이기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40분하고 제가 다 싸웠는데 35분, 39분한테 제가 다 졌어. 근데 마지막 남은 한 분, 40번째 분하고 싸워서 제가 이기면 조건의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저기 옆에 반에 있는 40분들 중에서 제일 싸움 못 하시는 분이 나온 다음에 저랑 그냥 한 번만 맞짱을 떠도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옆에 반에 계신 D9 부서에서 제일 최저 급여를 받는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하고 나머지 사원들하고 다 비교했을 때 더 큰 급여를 받으면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이제 또 다른 두 번째 방법으로는 n이라는 연산자로 어, 처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all도 써봤죠? 네, 반대로 얘는 any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요 코드 복사를 해서 이 방식 대신에 이렇게 하는데 최저급여를 구하는 게 아니라 D1 부서에 있는 모든 사원의 급여랑 비교를 해요. 근데 그 D1 부서에 있는 모든 사원의 D9 부서에 있는 사원의 어떤 사원들 중에 한 명만이라도 그 한 명하고만이라도만 크면 돼요. 그러면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결국은 제일 급여를 적게 받는 사원하고만 비교해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n이라는 연산을 쓰면 됩니다. 자, 되셨나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8번부터는 이제 조인의 개념을 볼 거라서 우선 서브 쿼리의 내용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